올해 2021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이렇다 할 펌웨어 업데이트가 별로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FSD와 같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까 펌웨어 업데이트가 좀 뜸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2021.24 버전, 24버전 펌웨어가 릴리스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릴리스 노트가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눈에 확 띄는 새로운 기능은 없지만 기존의 테슬라 오너들이 정말로 많이 기다렸던 정말 실용적인 기능들이 많이 이번에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드디어 이 세차 모드가 추가된다고 해요. 특히나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세차할 때 고압수를 충전 포트 덮개 쪽에 이렇게 쏘게 되면은 그 압력 때문에 충전 포트 덮개가 열려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뭐 휴지 같은 걸로 끼워 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세차할 때 그 부분이 좀 불편했는데요. 드디어 이 세차 모드가 나왔습니다. 이 세차 모드를 켜게 되면은 모든 창문을 자동으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충전 포트를 잠궈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이제는 없겠죠. 그리고 앞 유리창 와이퍼가 움직이지 않게 잠궈주고요. 센트리 모드도 꺼주고요. 세차할 때 얼쩡얼쩡하는 모습이 센트리 모드의 이벤트로 이렇게 저장되기도 하는데, 세차할 때는 센트리 모드가 작동하지 않게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키를 가지고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문을 잠궈주는 워크어웨이 도어 락, 이 기능도 꺼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세차할 때 세차 도구를 가지고 멀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차 문이 잠겼다 열렸다 이러면은 불편하죠. 그리고 주차 센서 경고음도 꺼지는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만 되면 이제 세차할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세차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자동 세차가 있잖아요. 자동 세차할 때는 차가 굴러갈 수 있도록 파킹 브레이크가 체결되지 않게 해주고요. 차량을 중립 모드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 세차할 때나 기계 세차할 때나 아주 편리해졌네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자동 디밍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있고 그렇지 않은 차량도 있고, 그리고 또 썬팅을 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오히려 자동 디밍을 끄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동 디밍을 끄려면은 미러를 분해를 해서 안쪽에 체결된 전선을 분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옵션에서 자동 디밍을 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편리해졌네요. 그러니까 운전석 쪽 유리창 썬팅을 너무 진하게 해서 자동 디밍이 안 되는 게 더 편리한 분들은 이 메뉴에 들어가서 디밍을 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외에도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이 추가되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가 들어온다는 말이 계속 뉴스가 있었는데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론칭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아마 적용이 아직은 안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때는 우리나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거 정말 저도 정말 많이 기다렸던 기능인데요. 이 배터리의 잔량을 퍼센트나 혹은 킬로미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빨리 이렇게 바꿔가면서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디스플레이 모드 들어가가지고 터치를 한 서너 번은 해야만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불편했는데요. 이거 드디어 이 배터리 모형 아이콘을 한 번만 터치해주면 바로 퍼센트에서 킬로미터로, 또 킬로미터에서 퍼센트로 바로바로 바꿔주는 모양입니다. 정말 반가운 기능이네요. 그리고 블랙박스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주행 중에 사고가 나거나 혹은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영상을 저장해 준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아무튼 안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차량이 인식을 하게 되면 그 클립을 자동으로 저장해 주는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 저장된 영상은 테슬라로 절대 보내지지가 않는다고 하고요. 차량에 꽂아 놓는 USB 메모리에 거기에만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정말 이것도 많이 기다렸던 기능인데요. 이 차량에 별도로 라우터를 두고 차량 내 와이파이 망을 구축해서 사용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다가 너무 불편해서 그냥 와이파이 없애버리고 내비용으로 사용하는 폰을 그냥 데이터 쉐어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다시 라우터를 갖다가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와이파이 망에 연결해 놓더라도 기어를 드라이브로 바꾸는 순간 그 와이파이가 끊겨버리잖아요. 그리고 LTE로 바로 전환이 돼버리는데, 이제 그걸 막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계속해서 와이파이 망에 차량에 접속해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량 실내 라우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이제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 6가지 기능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주 획기적인 무슨 새로운 기능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이들 기다렸던, 정말 불편했던 기능들을 이번에 많이 해소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 내용들로 봐서는 나라별로 특별히 이게 제한되거나 빠지거나 할 기능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 기능 그대로 다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만 아마 우리나라에는 아직 론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이제 아마 곧 우리나라 오너님들도 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게 될 테니까 실제로 저도 제 차량의 업데이트를 받고 나서 실제 기능들을 적용해보고 다시 한번 세부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